2015년 파리 기후협약은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막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5도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겁니다. 전망은 암울합니다.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오늘 6차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1.5도 오르는 시기를 2021년부터 2040년 사이로 전망했습니다. 당장 올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2040년 이전에 1.5도 선이 무너질 거라고 봤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시기는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였습니다. 시한폭탄이 그새 10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 50년에 한 번 꼴인 극한 고온이 일어날 확률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현재 5배입니다. 그런데 지구 온도가 1.5도 오르면 9배, 2도 오르면 14배로 늘어납니다. 북극은 온난화가 훨씬 더 빨라서 30년 안에 북극해 얼음이 모두 녹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홍수가 예측됐습니다. IPCC는 당장 탄소 배출을 강력하게 줄이지 않으면 이런 재해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이제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게 좀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 영향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IPCC는 기후위기를 경고한 공로로 2007년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각국 정부들의 협의체입니다. 보고서에는 전 세계 200여 명의 과학자가 참여했는데 오히려 너무 신중하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한국은 2050년까지,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도라면 훨씬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순백색의 얼음 벌판. 그 사이로 배 한 척이 앞으로 나갑니다. 얼음을 깨며 항해하는 쇠빙연구선 아라온호입니다. 한국은 매년 여름 아라온호를 보내 북극의 얼음 두께와 생태계 변화를 조사합니다. 지난 6월에는 2,774억 원을 들여 차세대 쇠빙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쇠빙선은 아라온호보다 더 두꺼운 얼음을 깰 수 있는데 2027년부터 북극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그린란드 같은 북극 주변 땅에도 연구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극 같은 경우 동토층이 녹으면서 생기는 변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고 중위도권에 살던 식물이나 동물이 이제 북극권에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환경 변화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이 이렇게 북극에 투자하는 이유는 북극 개발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북극에는 전 세계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30%가 매장돼 있습니다. 철광석, 구리, 우라늄, 히토류의 매장량도 엄청납니다. 개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개발에 드는 비용이 싸졌기 때문입니다. 남극은 1959년 체결된 국제조약에 따라 누구의 땅도 아니지만 북극은 다릅니다. 북극해의 82%가 주변 8개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마음만 먹으면 개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북극권의 영토를 갖고 있는 8개 나라는 북극 이사회를 만들었는데 한국은 중국, 일본 등 다른 12개 나라와 함께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극 개발의 숟가락을 얻겠다는 의도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새로운 북극 항로를 찾기 위해 군함도 보냈습니다. 미래 상용화될 북극 항로에서의 해상 교통로 볼무에 대비하여 이런 경쟁적인 북극 개발은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입니다. 점점 빠른 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해요. 개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냥 북극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죠. 네. 하지만 이미 불붙은 개발 경쟁 앞에서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는 힘이 붙여 보입니다. 러시아 핵 추진 잠수함이 두께 1.5m의 두꺼운 북극 얼음을 깨고 떠올랐습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전략 잠수함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전투기와 200종의 각종 군사 장비를 북극에 투입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극은 러시아가 미국을 최단 경로로 공격할 수 있는 안보 요충지입니다. 중국도 북극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3,00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스스로를 북극 인접국이라고 부르며 북극권 나라들에 대규모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中国将与俄罗斯以及其他有意愿的国家来共同建设冰上的丝绸之路。 미국은 견제에 나섰습니다. 북극권 군사기지를 10개에서 14개로 늘리고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와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Seen those rules challenged, both by the rapid advance of technology and the disruptive actions of nations like China and Russia. 강대국들이 북극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극 항로 때문입니다. 부산항에서 유럽 최대 무역항인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는 22,000km, 북극해로 가로질러 가면 15,000km로 줄어들고 시간도 열흘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여름 한철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꽁꽁 얼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니는 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로 기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0년간 북극 얼음의 70%가 녹았습니다. 이 속도로 계속 녹으면 10년 뒤에는 1년 내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는 겁니다. 이건 한국에도 기회입니다. 부산항은 한중일 주요 항구 가운데 가장 북극과 가깝습니다. 짐을 이렇게 환적을 하거나 선박을 수리를 하거나 허브 기능을 가진 그런 항만들을 좀 찾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동해나 남해에 시한 항만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기후위기가 역설적으로 열어준 새로운 기회. 북극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